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꿈이 송경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남겨보려고 해요. 어제 블랙스완, 피파리에서 다뤘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블랙스완이 이제는 아이스간 대표님이 책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 몇 장을 읽더라도 머리에 지진이 오고 혼란이 오고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꼭 이제 PCM을 처음 입문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이런 현상들과 이게 비슷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의원성 개념과 의원성 질환.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극단의 왕국, 정말 평범한 삶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의원성 개념이 뭐고 의원성 질환이 뭐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개입을 할 정도로 기능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똥이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는 거고, 그런 그냥 뻔한 어떻게 보면 그냥 삶 속에 그런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잖아요. 결혼하면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런데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개입이 들어가요. 특히나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굉장한 또 개입을 많이 하죠. 특히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뭐 어디가 좋다, 여기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교육, 특히나 교육,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분당, 대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동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입 자체가, 그런 의원성 질환, 의원성 개념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개입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작용, 큰 손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역시도 그랬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이 조금 나와요. 그러면 사실 그 콧물이 나온다는 거는, 근데 그게 또 이제 노란 콧물의 경우에는 좀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일단은 무조건 나면 병원에 가야 돼. 그리고 콧물이 나면 병원에 가야 돼.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프리질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정말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콧물이 나면 더 심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지간한 그냥 콧물은 그냥 좀 쉬고, 정말 잠이 보약이잖아요. 잘 먹고 그냥 자고 물 좀 먹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게 닭대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정말 아시죠? 도떼기 시장처럼 그 시즌마다 뭐 정말 독감이 걸리는 철이면은 정말 연하 없이 그 사람들이 정말 대기가 엄청나요. 물론 독감이라든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액을 맞아야 된다면 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목이 따끔따끔해, 콧물이 좀 나, 그러면 연하 없이 그냥 바로 병원행. 이런 것들이 과연 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약에 의존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게, 병원을 가면 당연히 의사들은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딱딱 하는 그 몇 가지, 세 가지 딱 뭐 코 보고 귀 보고 목 보고 그 정도. 그리고 딱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일상이잖아요. 나오는 진료명 자체가. 근데 약을 보면 다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 이 정도면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데 왜 맨날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처방을 내리지? 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냥 아싸리 어떤 사람들은 이비인후과 약이 세니까 애초에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애초에 그냥 확 잡아서 빨리빨리 얘를 떨어뜨리자. 그 심정으로 아싸리 약을, 그러니까 좀 세게 처방해 준 데 일부러 가서 그 약을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도 들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개입인 거죠. 이거를 조금 꾸물거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정말 너무, 정말 내가 온몸이 막 그 오한이라고 그러죠. 오한,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이 오면 가야죠. 가서 진단을 받고 수액이 필요하면 이제 링거를 맞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너무 뻔질나게 병원을 들락날락했구나. 왜 그렇게 병원에 의존을 했을까? 결국은 그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항생제 처방 안에는 우리 장 속에 그 유산균 있잖아요. 그거를 파괴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유산균을 항상 그 항생제를 먹게 되면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막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설사를 좀 하게 되고 배도 좀 아프게 하고, 그게 다분히 뭐 설사까지 그럴까요? 우리 온몸의 이 장기들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들을 분명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남용을 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어쩌면 정말 진짜 애지간한 거는 그냥 좀 쉬고 자고 물 좀 많이 먹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돌이켜보면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이렇게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만 나가서면 병원이 즐비해 있는데, 그때는 다 그런 조상님들의 지혜로 다 그런 것들을 지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정말 많이 아팠을 경우에 그런 안 좋은 최악의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개입을 하지 말고 적당히 꾸물거리면서 그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방법도 하나,
지나가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원성 개념, 이 개입, 이게 제가 줄곧 해왔었던,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개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가도 되는데 그거를 당장 불을 끄기 위한 저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의연성 개념도 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런 뭐 평범한 왕국, 극단의 왕국도 그랬고, 굉장히 키워드가 되게 다양해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거를 또 우리 또 저 같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해독을 해 주시니까 이게 책은 어려운데 이 책을 좀 가까이 이렇게 좀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책이에요. 두껍기도 하고. 근데 한 장이라도 좀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고, 또 한 장 읽고 이해되는 부분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삶에서 정말로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가 경험을 하면서 얻는 것들과, 또 이게 나중에 읽었을 때 그런 것들이, 아, 이래서 이게 이건가? 이래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런 거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회의주의적 경험주의. 경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어설픈 경험주의, 어설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하고 인지를 하고 깨달으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책에서 확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은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고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참 인생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제 대표님과 1:1 코칭을 하게 되면 대표님이 제가 몰랐던 부분들,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중간에 재밌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재밌나? 그러니까 거기서 또 혼란이 오는 건데, 아, 대표님은 이 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한테 이제 어떻게든 이해가 너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흐리멍텅한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가 그 판을 알면 이 인생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재밌어. 하나의 정말 게임 같은 거야. 라는 걸 대표님은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저같이 이 바보 같은 멍텅구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조금은, 아, 이래서 그게 그거의 표현일까? 재밌죠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그 이유가, 이 판을 알면 이 세상이 재밌는 거야. 약간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의원성 개념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빠졌는데요. 네, 오늘은 출근 전에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저희가 또 이제 큰딸이, 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어제 또 수학여행이 아니라 현장학습 체험을 갔다 왔는데, 애가 약간 상태가 삐리하더라고요. 좀 몸 상태가 열을 좀 너무 근육통이 오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학원을 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근데 애가 저녁에 막 38점 몇 도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열치례가 굉장히 잦아요. 작고,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열치례가 너무 심했고, 열이 한 번 나면 정말 징하게 안 떨어지고, 밤을 새워서 소음과 발을 계속, 왜냐면은 이 열이 막 이렇게 막 나면 이
말초형 이 신경 이 끝에가 손발 이 끝이 엄청나게 차갑거든요. 이게 뭐가 이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손하고 발하고 이 차가운 거를 진짜 몇 시간이고 정말. 그래서 아기가 그 어렸을 때에는 정말 많이 밤을 많이 샜어요.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었네요. 그렇게 애한테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걔도 약간 너무 여기 익숙한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간 약쟁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그렇게 애를 키워버릇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배웠잖아요. 의연성 질환. 이거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걸 또 현실에서 써먹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조금만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갈 게 아니라 지금 열이 좀 나고 있긴 한데 좀 그냥 열이 나니까 이제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를 먹고 그냥 오늘은 물 좀 먹고 그냥 무조건 자. 무조건 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수액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영양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온몸이 다 근육통이 오고 막 이렇다고 해서 독감 온 것 같다 그래서 막 자진해서 막 독감 검사 받으러 가고 막 미리미리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조금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병원에 바로 갈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그냥 지켜봤다가 정말 너무 심하다 싶으면 가라. 그렇게 조언을 오늘 해줬는데 그렇게 오늘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근육통이 좀 많이 오고 막 이래서 많이 힘들어해서 이런 것들이 삶에 배웠던 것들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하나를 배웠다는 거에 대한 것도 재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의원성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좀 삼척포도 빠지고 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의원성 개념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개입을 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느 정도는 꾸물거리는 것도 필요하구나 삶에 있어서 그런 거를 또 한번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이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